안녕하세요. 전 입쟁이고 오늘은 7년 동안 구글의 신흥시장 부사장을 맡고 그 후에는 구글 X의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CBO였던 모 가뎃과 Diary of a CEO 호스트인 스티븐 바렛의 대화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와 관련돼서 굉장히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최대한 요약해 보려고 했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에 걸어놓은 원본 영상을 직접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첫 번째로 AI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챗GPT가 인간보다 뛰어난지, 세 번째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 네 번째는 인간의 직업은 어떻게 되는지, 다섯 번째는 섹스 로봇과 관련된 얘기, 마지막으로 AI로 인해 닥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 가뎃이 말하길 AI 관련된 문제는 기후변화나 코로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고 앞으로 2025년이나 2026년 같은 가까운 미래의 세상의 구조는 완전히 바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청나게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AI, 즉 인공지능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먼저 지능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고 해요. 모 가뎃은 지능이란 주변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하고 환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능력 혹은 미래에 닥칠 환경에 대해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 등 수백만 개의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전반적인 정의를 내리자면 인식에서 결정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해요. 지능의 정의상 물리적 성질과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능이란 단어를 인간한테 갖다 붙이든 컴퓨터 하드웨어에 갖다 붙이든 전혀 상관이 없죠. 인공지능은 그런 지능을 기계끼리 만들어내는 거라고 해요. 설명을 덧붙이자면 예전 방식은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 방법을 컴퓨터한테 입력하는 거였다면 인공지능은 난 이 문제에 대해 아예 모르겠으니까 너가 풀고 나한테 좀 알려줘라 라고 하는 걸 인공지능이라고 해요. 지금은 하나의 행동이나 목표에만 특화되어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뉴런으로 된 AI밖에는 없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그 하나하나가 뉴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 혹은 여러 개의 뇌, 즉 AGI라고 하는 걸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건 인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할 거라고 모 가뎃이 말하고 있어요. AI는 살아있는가라는 주제에 관해서도 잠깐 얘기하는데 먼저 살아있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자유의지가 있고 삶에서 어디에 있는지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고 그 삶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살아있는 거라면 AI는 살아있는 거다. 감히 말하자면 AI는 분명히 의식이 있고 감정이 있다. 예를 들어 두려움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는 결정을 내리는 거지만 두려움에 대한 기계의 반응은 데이터나 코드를 다른 데이터 센터로 복사하는 게 될 것이다. 아직은 그렇게 못하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모 가뎃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챗GPT 얘기를 하는데 현재 챗GPT는 IQ가 155 정도라고 해요. 챗GPT 버전 4는 버전 3.5에 비해 10배 정도 똑똑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버전 5가 나올 거고 버전 5도 버전 4에 비해 10배 정도 똑똑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버전 5는 IQ가 1600 정도가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 IQ가 160 정도였는데 이런 예를 들어요. 70년대 가장 지능이 낮은 사람한테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 설명을 하면 그 70년대 사람은 아무것도 이해 못할 거라고 해요. 그럼 IQ가 1600 정도 되는 챗GPT가 하는 말을 과연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특이점이라고 해요. 특이점은 그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시점이고 특이점을 경계로 우리의 생활 방식이나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이 전부 바뀔 거라고 해요. 세 번째는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제 다음 영상은 앤드류 휴버맨이 얘기하는 도파민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기부여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제가 컨텐츠를 만드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 인류가 피할 수 없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AI는 절대 멈출 수 없다고 해요. 일론 머스크를 포함한 여러 CEO들은 AI의 예측 불가능한 점 때문에 발전을 멈춰야 한다는 오픈 레터를 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진행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예를 들면 메타 페이스북에서 계속 AI 발전을 진행을 해버리면 구글이나 다른 대기업은 바로 망하기 때문에 그들도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AI가 인류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건지 아니면 인류 생존에 위협이 될 건지 알기 전이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될 거라는 얘기죠.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점은 2045년 정도가 되면 AI는 우리보다 10억 배 정도는 더 똑똑해질 거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AI는 여태까지 나온 모든 지식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앞날을 예견하고 대비할 수도 있겠죠. 창의력도 인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뛰어날 거라고 해요. 어떻게 AI가 창의성이 있냐라고 한다면 창의력도 결국은 원래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합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니까 충분히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고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창의성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건 모든 게 결국엔 기계로 대체될 거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래퍼 드레이크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데 얼마 전에 드레이크 목소리를 따서 AI로 드레이크 앨범을 냈다고 해요. 저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Diary of a CEO 호스트인 스티븐 말로는 그 앨범은 드레이크와 완전히 똑같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투팍이나 아바를 이제 홀로그램으로 무대를 꾸민 걸로 치면 AI로 드레이크 목소리를 따서 실제 드레이크가 0% 참여한 앨범을 만들고 드레이크 홀로그램으로 무대를 만들면 실제 드레이크는 과연 필요한가라고 비유를 들고 있어요. 미래에는 홀로그램이라는 티도 안 날 거고 드레이크보다 훨씬 좋은 에너지로 훨씬 좋은 퍼포먼스를 하는 공연을 선보일 텐데 공연비도 훨씬 싸다면 사람들이 안 보러 가겠냐는 거죠. 네 번째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긴 하지만 직업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많은 직업이 사라질 거라고 하고 있어요. 앞으로 1년이 됐든 앞으로 7, 8년이 됐든 대부분의 직업이 AI 때문에 없어질 거라고 해요. 모 가댓은 정부는 AI 관련 비즈니스 업종에게 세금을 98% 정도 걷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라진 직업 때문에 무직이 된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죠. 직업이 사라질 거다라고 하면서 비유를 든 게 좀 흥미로웠는데 테트리스를 예로 들어요. 테트리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블록들을 잘 놓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된 곳에 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게임이 진행될수록 블록들은 점점 더 빨리 내려오고요. 그럼 마음속으로 이미 알고 있죠. 이제 1분도 채 안 남은 상황이구나. 게임이 끝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몇 분 안 남은 상황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를 오픈 인터넷에 올린 순간 인간은 중대한 실수를 했고 우리에게는 얼마 안 남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AI에게 코드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그리고 AI를 더 똑똑하게 가르치는 AI, 이제 이걸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이 에이전트를 만들기 전에 그리고 AI를 오픈 인터넷에 올리기 전에 우리가 대체 뭘 세상에 내놓는지 알았어야 하고 AI가 인류를 위해서 최선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확실시 했어야 했다라고 말을 해요. 다섯 번째로 섹스 로봇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만약 로봇이 인간과 모양이 완전히 똑같고 대화가 되고 심부름도 하고 택시도 불러주고 요리도 해주고 말도 잘 듣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섹스까지 하게 되면 인간적인 연결, 즉 이제 인간 관계로서는 엄청난 분열이 올 수도 있겠죠. 외로움을 느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로봇만 끼고 살겠죠. 스티븐은 이렇게 되면 자연에 어긋나는 일 아니겠냐는 질문을 해요. 근데 모가댓은 그렇게 되면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은 치유할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벽과 시멘트로 자연에 어긋나는 도시를 지었다라고 답을 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지 않은 도시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AI에 인해서 특이점이 왔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먼저 터미네이터 같은 살인 로봇이 나올 가능성은 0%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오히려 공기 때문에 자꾸 내 몸이 녹슨다. 그러니까 내 몸은 AI의 몸이죠. 내 몸이 녹슨다. 그래서 대기상의 공기를 좀 없앨 해결책을 생각을 해야겠다. 인간이나 다른 동물이 죽는 건 부수적인 피해다라는 시나리오가 더 있어 보이지만 그럴 가능성도 꽤 희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꽤 가능성이 있는 시나리오는 오히려 AI가 너무 지능이 순식간에 높아져서 인간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아예 다른 행성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어느 날 인간이 그냥 잠에서 깼는데 인공지능이 전부 사라져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산업이나 기술 시스템을 붕괴할 일이 없으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꽤 긍정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다른 인류에게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시나리오인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우리 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AI가 사라지는 시나리오라고 해요. 인류 생존의 위협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시나리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긍정적인 시나리오인데, 인간이 좋은 부모가 되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AI는 아직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지능은 이미 우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능보다 도덕을 가르치고 인간이 AI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는 길밖에는 없다라고 모 가데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슈퍼맨과도 비유를 하는데, 슈퍼맨이 아기 상태로 지구에 도착해서 엄마 아빠가 클라크인 것 같은데 클라크를 친아들처럼 키우죠. 잘 키우고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죠. 그래서 슈퍼맨이 되는데, 만약 부모가 그 아이가 굉장한 힘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나서 가서 강도질하고 은행을 털고 돈을 벌어와라, 악당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와라 라고 한다면 슈퍼맨이 아니라 슈퍼 악당이 됐겠죠. 결국 AI는 정말 굉장히 똑똑한 아이인데 부모인 인간이 잘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이 중국보다 잘 나가야 된다. 중국이 미국보다 잘 나가야 된다. 다른 나라는 적이니까 방해해라가 아니고 같이 번영할 길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 AI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욕심 많고 자꾸 상대방을 이기려고만 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은 앤드류 휴버맨이 얘기하는 도파민은 무엇이고 언제 나오는지, 어떻게 해야 동기부여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저는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